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교수입니다. 오늘 Q&A 시간에는 추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독학으로 공부 중이라 우연히 보게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운동 처방 시에 여유심박수 HRR 또는 여유산소 섭취량 VO2R로 활용하도록 표기가 되어 있던데 같은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ACSM 책 내용 중에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운동 처방의 바이블이라고 하고 있는 ACSM에서 아마 보신 것 같아요. ACSM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유심박수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유산소 섭취량 이 두 가지를 ACSM에서 보시고 과연 이 두 가지가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유심박수나 여유산소 섭취량은 운동 처방 시에 운동 강도로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운동 처방에서 많이 쓰는 것이 심박수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최대 심박수라는 것이 있죠. 최대 심박수의 몇 %로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운동 강도로 잡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VO2라고 해서 산소 섭취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최대 심박수와 마찬가지로 최대 산소 섭취량의 몇 %로 운동 강도를 설정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운동 처방 강도의 근거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HR이나 VO2를 가지고 다 운동 강도로 설정하는 건 아닙니다. 운동 처방 강도를 설정할 때는 킬로칼로리라든가 MUT라든가 그 다음에 RP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동 처방 강도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궁금하신 것은 여유 심박수와 여유 산소 섭취량이 같은 개념이냐? 물론 운동 강도를 표현하는 같은 개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유 심박수라는 건 뭘까요? 보통 HRR 이렇게 쓰고 있는데 Heart Rate Reserve라는 말을 쓰고 있죠. Reserve. 네,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Reserve. 자, Reserve라는 말을 아마 사전에서 찾아보면 예약하다 이런 뜻으로 쓰일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는 뭘 예약을 할까요? 가장 적절한 운동 처방 강도를 예약한다. 그런 뜻일까요? 예약한다. 뭘? 운동 처방 강도를 예약한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유 심박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네. 자, 여유 심박수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산출을 하게 되냐면 일단 최대 심박수에서 뭘 뺀 거냐면 안정시 심박수를 뺀 것을 보통 여유 심박수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220이 최대 심박수다. 그런데 안정시 심박수가 예를 들면 8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140이 여유 심박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유 심박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운동 강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여유 심박수의 50%, 60%, 70%, 75%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운동 강도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뭘 더해주냐면 안정시 심박수를 다시 더해주는 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해내는 것이 여유 심박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언뜻 보면 이게 이제 목표 심박수라고 하는 카르보넨 공식에 의한 그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유 산소 섭취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똑같죠. 최대 산소 섭취량에서 뭘 빼냐면 안정시 산소 섭취량을 뺀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여유 산소 섭취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유 심박수에서 얘기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산출을 해내서 운동 강도를 본인에 맞게 결정하는 방법이 보통 이제 여유 심박수, 여유 산소 섭취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여유 산소 섭취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는 도구와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고가의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이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정확한 운동 처방을 받을 때 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고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 여유 심박수라는 방법을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측정을 해야 되지만 여유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를 우리가 알면 되죠. 최대 심박수. 직접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최대 심박수는 보통 간접적으로 220에서 나이를 뺀 것을 최대 심박수라고 하는 거니까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빼게 되면 뭐가 나오죠? 여유 심박수가 나오기 때문에 안정시 심박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동맥에다가 손가락을 인지하고 6초 동안 카운트를 해서 뛰는 맥에 곱하기 10 또는 10초 동안 뛰는 맥에 곱하기 6 해서 안정시 심박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산소 섭취량보다는 여유 심박수를 주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추님께서 질문하셨던 ACSM에서 운동 강도로 설정하고 있는 여유 심박수와 여유 산소 섭취량이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은 개념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운동 강도로 활용하는 그런 공식인데 측정 방법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운동 처방 강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